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지만 밑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여전히 또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요 유튜브 채팅창에 올리셔도 저희가 틈틈이 봐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상담은 대부분 전화로 이어지죠. 그래서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을 해결해 드리면서 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키워가고 있는 시장의 흐름부터 먼저 파악을 해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은 조금 양시장 모두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낙폭이 장이 진행이 되면서 점점 밀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28% 정도 밀리고 있고 코스닥은 1.6%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뭔가라고 많은 분들께서 외국인 수급이 매도를 하네 마네 이런 이야기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먹거리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기대가 컸으니까 실망도 큰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대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결국은 쓸데없는 기대였던 거죠. CPI 지수가 7.7이 나왔네, 예상치가 낮게 나왔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온이 58도까지 올라가면 뜨거운 거 아니냐. 근데 그게 51도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시원하다고 밖에 나가서 여름, 야 이제 겨울이 온다라고 하는 사람 잘 없지 않느냐. 높은 건 매한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CPI 지수도 그렇고 PCE라고 해서 근원 물가 지수도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심각한 상황인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0.75를 올리냐, 0.5%를 올리냐, 0.25를 올리냐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0%대에서 3, 4%대까지 거의 반년도 안 된 사이에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 그 급등한 그 금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금 더 지속이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최고 금리가 어디냐 보다도 얼마나 오랫동안 이 금리가 지속이 될 건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금리가 지속이 되는 동안에 경기 침체는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금리, 물가, 복잡한 걸 다 치워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잘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요. 어찌됐든 개선된 거, 좋아진 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 하나로 증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빠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언급해드렸던 환율,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되면은 급락과 급등은 친구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환율이 갑자기 이렇게 쭉 빠져내려가면서 1,300원을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 1,200원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급락을 하게 되면 반대로 다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도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가 빠져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망을 그렇게 해드렸죠. 급락과 급등은 친구니까 환율이 다시 반등 나올 때 지수가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 조정이 들어갈 때 악재가 터지는지 악재가 없는지 어찌됐든 간에 어떤 이유로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다. 얼마나 빠지는가, 어떻게 빠지는가를 보고 우리가 매수에 임해야 되는 거지 절대 따라붙을 이유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있는 거고 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어딘지만 이제 확인을 하면 우리는 매수에 임해도 좋다라는 생각은 저는 계속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지금부터 사도 되냐 아니면 나중에 사야 되냐에서 의견이 좀 갈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사야 된다라는 쪽이고 지금 하락이 1년 반 동안 길게 내려왔기 때문에 한순간에 상승세로 돌아서기에는 시장에 신뢰가 아직까지는 쌓여있지 않고 그리고 아직까지 실물 경기가 전혀 좋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역시 리스크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렇다는 말은 절대로 경거망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락이 끝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역시나 돌파라는 단계로 제가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차트가 1년 반 동안 한 번도 뚫지 못했던 흐름을 이번에 깨고 위쪽으로 올라가 버렸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흐름의 변화를 뭔가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상승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힘을 모은다든지 뭔가 자리를 만들다가 위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위쪽 상
상단부를 박스권으로 만들어서 아래쪽과 위쪽을 만드는 과정인데 2,550포인트를 상단부로 잡는 것 같고 아래쪽은 2,100포인트를 하단부로 잡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일단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2,100포인트에 가깝게 사면은 잘 산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여기까지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가 아니라 떨어져 주면은 그때 사면 되는 거고 혹여나 힘이 강해서 저기까지 안 빠지고 위쪽에서 꺾는다면 그러면 거기서 사면 되는 거고 아니면 혹여나 지금 최근에 뭐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금 뭐 파산을 했네 마네 하면서 금융권에 피해가 가네 마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혹여나 우리가 모르는 또 돌발 악재라든지 사태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면서 증시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더 밑으로 빠질 텐데 그러면 또 밑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 결국 올라올 때가 아니라 내려왔을 때 사면 되는 것을 왜 서두르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없이 강조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그 아주 간단한 이 원칙을 자꾸 깨다 보니까 아 지금 사야 돼 하면서 따라 붙었다가 오늘도 손실을 보고 계시거나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사서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도 맞을 수 있고요. 저처럼 기다렸다가 한 방에 사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향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사서 모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서 내가 모아가겠다, 신규 매수하겠다, 추가 매수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뒤도 돌아오지 마세요. 아 그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해봤자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럼 손절할까요? 라는 말 자체가 웃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질렀으면 그냥 그렇게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동부터 해놓고 내가 이런 성향이구나를 하면서 뒷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표현을. 그래서 자꾸 뒤에서 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내려가는 때 분할로 모아가겠다는 전략을 해서 지난 상승부터 사기 시작을 했다면요. 후회하지 마세요. 돌아오지도 마시고 지금이라도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고 제 의견보다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사람의 의견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꾸려가는 게 맞고요. 지금 여전히 제 말을 잘 들으시면서 그래 난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그런 성향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처럼 제가 앞으로 전망을 드리는 대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떨어지면 떨어지는 어딘가에서 우리는 매수에 들어갈 거다. 하지만 그 어딘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할 것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단기 반등은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 그렇게 실물 경기가 안 좋은데 반등이 어떻게 나오나요? 나오는 게 궁금합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오후에 4시에 제가 강연이 있으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왜 반등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처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황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상담이 여러분들 또 지금 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들 지금 괜찮은지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셨다면 추가 매수 해도 괜찮은 종목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라는 겁니다. 1년 지금 넘게 가만히 있어라는 전문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을걸요. 가만히 좀 있으면 될 걸 왜 그렇게 나서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서 오늘은 여러분들 종목이 괜찮은지만 파악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로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시죠? 안 그래도 CJ에 대한 동원을 가져가도 네. 될지 네. 싶어가지고 네.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지금 증시가 올라오게 되면 얘는 일단 어차피 반등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제 예상대로 시장이 올라오게 된다면 반등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시청자의 매수가랑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매수가랑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16만 8천 얼마? 네, 16만 8,000원으로 하고요. 비중은요? 8,600 얼마? 600원 필요 없습니다. 8,600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8,600원에 10몇 프로요? 네. 12%에 11%요. 1%에. 현금은 있으세요? 예, 현금은 있어가지고 이거 계속 매수하실 정도의 현금이 있으신 건가요? 예. 이거 처음에 매수 1,000만 원 했으면 지금도 1,000만 원이 있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예, 알겠어요. 예, 그렇게 있습니다. 현금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일단 CJ 대한통운을 16만 원에 사셨으면은 그래도 좀 비싸게 사셨어요. 저 위쪽에서. 그냥 아래쪽에 뭐 12만 원대 이렇게 샀으면은 좀 더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 첫 가격이 어디든 중요하지 않아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는 매수가를 낮춰버리면은 처음에 내가 16만 8천 원에 들고 있든 안 들고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만약 예. 지금 오늘 시청자님께서 8만 7천 원의 추가 매수를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신다면 아마 매수가가 11만 원대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16만 8천 원을 보면서 우리가 상담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차피 저건 바꿀 거고 어차피 변할 거니까 저거에 자꾸 고정관념을 갖지 마세요. 나는 16만 8천 원 산 사람이야. 이거 잊어버리세요. 아시겠죠? 예. 그냥 CJ 대한통운이라는 기업을 난 들고 있는 사람인 거지 16만 8,600원에 산 사람은 아닙니다. 어차피 매수가는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 기업 자체가 돈을 잘 버나 안 버나가 일단 제일 중요할 건데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 뭐 하는 회사예요? 물류. 쪽으로. 네, 네. 저도 오늘 저희 집에 뭐 CJ 택배에서 지금 뭐 배송했다고 연락이 오던데 그런 거예요. 이게 물류가 앞으로 점점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쇼핑을 좀 줄이기 시작하면서 뭐 소비를 줄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한 것들이 있고 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어떤 식으로 사기 시작했냐면 안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좀 변했죠. 2년 동안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아우 쇼핑하러 가기가 이제는 귀찮고 아이 쇼핑이니 뭐니 그것도 좀 귀찮아지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에 대한 어떤 수요가 점점 증가해서 얘의 매출과 영업이익은요 계속 성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벌고 있다는 겁니까? 덜 벌고 있다는 겁니까? 더 벌고 있는. 더 벌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예, 뉴스 예. 보면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이 뭐 30%가 뚝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예. 네. 그렇다는 말은 지금 전반적인 기업들의 영업이익 다 떨어지는데 얘는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기업인 겁니까? 나쁜 기업인 겁니까? 좋은 기업.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 상태가 어때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지금 막 불안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까? 전부 다 저 고점에 물려가지고 돈이 없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돈도 없고 다들 매수하기도 네. 겁나고 두려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시장이 지금 움츠려 들어가지고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목보다 중요한 게 시장입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니 뭐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이 좋든 안 좋든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좀 많아야지 어쨌든 한 건이라도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아직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얘는 주가가 올라가기가 지금은 힘든 거예요. 얘가 잘못한 겁니까? 시장이 안 좋은 겁니까? 시장이 안 좋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물건이 정말 좋은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트에 손님이 아무도 없으면 그 물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안 팔리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CJ 대한통운이 좋다고 하는데 왜 빠져요라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 제일 바보 같은 투자자들이에요. 지금은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시장이 안 좋아서 CJ 대한통운도 빠지고 삼성전자도 빠지고 이상한 종목도 빠지고 안 좋은 것도 빠지고 좋은 것도 빠진다 하면은 우리가 그럴 때 다 싸게 내려왔을 때 그중에서 좋은 걸 사는 걸 우리가 옥석 가리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 기업은 좋다고 했습니까? 나쁘다고 했습니까? 좋다고 했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진 지금 이 순간, 이 시점, 이 즈음은 좋은 가격일까요? 나쁜 가격일까요? 좋은 게 싸졌으니까? 좋은 지금은 거지. 좋은 가격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왜 사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냥 지금 주식은 안 사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현금 들고 있는 게 제일 좋다라고 1년 반 동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안 들고 있었으면 더 그래서 싸게 살 기다렸습니다. 텐데.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저질러진 물 샀는데 추가 매수 안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거고요. 지금 아직 시장 바닥 안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잡힐 때 추가 매수를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면 되는 거고 이 기업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수가 좋아지게 되면은 안 좋은 기업들이 싸게 떨어진 건 올라가기 힘든데 좋은 기업들이 싸게 떨어진 건 올라가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얘는 뒤에 올라가기가 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을 매수가를 한번 낮춰야 한다. 그러니 시장이 바닥 잡으면 그때는 추가하면서 사는 게 맞아요. 시장 언제 바닥 잡힐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황에서 지금은 사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순간들이 오겠죠. 그죠? 지금은 언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때 CJ 대한통운도 만약에 전화 통화가 안 되면은 그냥 매수하시면 되는 기업입니다. 예, 가격은 감사합니다. 상관없이 시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들고 가시면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지금은 아니고 시장 바닥 잡았다라는 신호를 드리면 그때 추가 매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솔리드 15% 6,500원에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솔리드를 15%를 6,500원이면 지금 본전 근처 거의 다 와가긴 해요. 그죠? 예, 머릿속에서 오늘 좀 지워야 될 거는 오르길래- 뭐냐? 뭐라고요? 네. 오늘 좀 오르길래 네. 이제 한 6,000원 근처에 오면 팔까 생각 중인데 네, 또 안 올랐다 팔았으면 됐습니다. 내려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안 팔았으면 그런 이야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팔까 생각할 게 아니고 팔았어요 했으면 아이고 잘했습니다 했을 텐데 팔까 생각하는 건 누구나 하는 생각이라서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대화예요. 안 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런 대화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도 지난주 로또 번호 보니까 그 번호 할 걸, 로또 살 걸 했는데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어봤자 시간 낭비예요. 아주 의미 있는 대화입니까? 아니요. 시간 낭비죠? 예. 네, 똑같아요. 저도 저기 뭐 지금 뭐 상암동 개발돼가지고 저렇게 된 거 보면 땅 사놓을 걸 싶은데 뭐 그거 지금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상담이나 하지 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싶지 않나요, 그죠? 제발 이럴 걸 저럴 걸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전화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할까 말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매도가 하기가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하기 힘드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도는 해야만 하는 건데 우리가 더 갈까 안 갈까 어쩔까 저쩔까 하다 보면 그냥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매도는 생각 없이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기서 더 가든 안 가든 내가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더 가면 내가 아쉬워하고 내려가면은 팔 거라고 또 아쉬워하고 이게 아니라 난 됐다 여기까지 먹을게 난 나갈게 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뚝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6,000원에 팔까라고 했으면 다시는 다음번에는 6,000원이 오면 팔고 안 오더라도 네가 올라오다가 내 기분 나쁘게 하면 난 팔 거야라고 생각하고 팔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관심 있다 없다? 관심 주지 없어요. 말아야죠. 관심을 주지 말아야 돼요. 내가 결정한 걸 믿고 난 됐어. 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겠어. 여기서 난 손실, 난 네가 싫으니까 딴 종목으로 메꾸겠어. 아니면 난 너로 어떻게든 수익 내볼 테니까 네가 다시 싸게 내려오면 4,000원에 사고 다음에 6,000원 올라왔을 때는 50% 수익 내야 되겠다 다음번에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고 계속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팔았으면은 현금이 생겼고 현금 생겼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안 팔았으니까 또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이러면 또 계속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맞춰주세요 하고 점쟁이 찾듯이 전문가한테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본전 오나요 이게 뭐 하는 상담이에요. 이 상담 아니에요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올바른 투자자가 되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솔리드라고 하는 기업부터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6,500원에 사갖고 매수가 올 쯤 되면은 사람은 그래요. 제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생각이 달라집니다라고 하는 게 6,500원에 물려있다가 4,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조금만 손실 복구만 되면 내가 이거 정리할 건데 싶다가도 6,000원까지 올라온 거 보면 못 팔아요. 5,5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손실이 얼마나 줄었는데요. 저기 밑에 갔을 때 거의 뭐 40% 손실이었다가 지금 최근에 한 15%, 20% 손실까지 확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욕심이 나잖아요. 본전 욕심. 본전 오면 또 수익 욕심. 수익 나면 더 큰 수익 욕심. 계속 끝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매도는 그냥 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예. 끝이 없어요. 어차피 그거는. 그래서 그 끝이 없는 걸 쫓아가지 마시고 끝을 내가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요. 솔리드는 어쨌든 5G 관련 기업인데 저는 5G 안 좋다고 항상 방송에서 이야기해드린 것 같아요. 5G는 망한 산업이다. 6G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산업인데 바닥을 얼마나 헤매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부터 투자하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들고 가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5G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5G 투자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죠. 이렇게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들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단기적으로 사놓고 올라갈 때 팔아놓고 이렇게 하는 단타는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 투자는 좀 시간이 많이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저는 이렇게 올라와줬을 때 솔리드라는 기업도 6,000원부터 4,000원까지 여기서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올라왔다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또 올라왔을 때 팔아야죠. 또 4,000원까지 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어제가 그까지. 마지막 고점이었을지 아니면 몇 번 더 남았을지 알까 모를까요? 모르죠. 네, 그러니까 기회를 줄 때 팔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자꾸 모르는 거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음번에 지금 이게 아직까지 시세가 완전 죽은 거 아닌데 오늘 윗꼬리가 조금 기분이 나빠요. 어쨌든 올라가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6,000원에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긴 안 됐고 지나간 거니까 됐고 5,300원이 무너질 때 비중을 좀 줄일까 말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할까 말까 하고 또 아무 결정 안 하면 안 돼요.
나는 비중 아예 안 5,300원 이요? 줄일 거야라고 결정을 하시든지 줄일 거야라고 결정하시든지 어쨌든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네. 그게 얼마라고요? 5,300원이요. 네, 그 자리가 밀리게 된다면은 결정 내리셔가지고 비중을 줄이셔도 좋고 안 줄이셔도 좋은데 줄였을 때 좋은 점은 내려갔을 때 그걸 다시 줄여놓고 다시 사면 매수가가 떨어지니까 다음번 상승에서는 본전 또는 수익 내서 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 네. 줄였는데 올라가면 배는 좀 아플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안 줄였는데 떨어지면 기회는 없어요. 매수가 줄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다음번 올라왔을 때도 본전 아닌 그 상황을 또 맞닥뜨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회를 노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줄이는 쪽이 옳지 않을까라고 한 표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5,300원 무너질 때 비중을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 줄이고 난 다음에 내려왔을 때 4,700원, 4,50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오늘은 그냥 그대로 있고요. 네, 물 건너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SK 하이닉스 갖고 있는데요. 네, 예, 45%인데요. 네. 88,500원인데요.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하고 궁금해서. 네,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이 8일 날 샀습니다. 11월 8일 날. 네, 지난주에요. 예. 11월 8일요. 예, 예. 이거 11월 8일에 사셔도 이거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수익을 못 내는 자리고 근데 이게 수익도 그게 못 챙겨요. 팔았어야 했는데 못 팔아갖고. 아니요, 못 팔아요. 이런 거 지금 뭐 시청자님께서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이 기업에 45%나 예. 비중이 들어가셔놓고 기껏 꼴랑 6% 5% 수익 내려고 들어가신 건 아닐 거예요. 이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욕심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예. 단타 치려고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단타를 하겠다라고 해갖고 올라갔을 때 내가 5% 6% 나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는 거의 장기로 보고 SK 하이닉스니까 믿고 가져가도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 맞습니다.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기업이 망할 기업은 아닌 건 저도 동의합니다. 망할 수는 없는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주가가 상승세가 또 달려나갈 수 있는 기업인가 해서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도체 산업이 지금 어찌됐든 호황은 아니고 불황기에 접어들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불황기가 끝은 있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불황이 계속 뭐 수십 년, 수백 년 이어진다면 이 기업 진짜 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불황도 그렇게 오래 가거나 뭐 장기적으로 뭐 200년, 300년 가는 불황은 없어요. 결국 몇 년은 불황이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불황은 끝이 나요. 그럼 끝날 것 같은 시기에 해야 되는데 지금 불황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투자하는 건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반도체가 좋다 안 좋다라고 봤을 때 지금 상태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앞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스마트폰도 잘 안 받고 컴퓨터도 잘 안 받고 차도 잘 안 받고 그러니까 뭘 바꾸지 않으니까 반도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고 있고 재고가 쌓이니까 생산을 안 하게 되고 생산을 안 하니까 매출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안 쓰게 되는 그런 침체기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망할 기업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우하향, 타격을 받을 기업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거예요. 예. 그러면 어차피 주가가 우하향하면서 내려갈 건데 이걸 장기로 가져가겠다고 지금부터 사시는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이어야 되는지. 그냥 매수하고 싶어서 손이 근질거리셔가지고 타이밍 노리다가 지금쯤이면 바닥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막연함 때문에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주먹구구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 돈을 잃어요.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를 지금 당장에 저점 자리가 무너지면 또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82,000원, 81,000원짜리인 것 같은데요. 최근의 전저점입니다. 81,000원짜리가 무너지면 얘는 또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장기로 어차피 물려서 고생할 바에는 여기서 조금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정리하고 나와가지고 싸게 다시 사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81,000원이 무너지면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너무 많아요. 또는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수가 바닥을 잡으면서 얘가 업황이랑 상관없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파동이라는 게.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해서 올라오게 된다면 10만 원대까지는 아마 올라와 줄 겁니다. 그러면 81,000원이 지켜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지켜진 다음에 올라왔을 때 10만 원에 가깝게 매도하시고 장기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을 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관점을 잡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담보산업 삼보산업 1,500원에 20%요. 1,500원에 20%요. 예. 왜 사셨죠, 이거는?
이거 오래돼서 좋아하면서 이래 됐거든요. 네. 왜 사셨죠? 그때 뭐 모르죠, 그죠? 아니 뭐 누가 좋다고 했죠, 그냥. 예, 네, 뭐 TV에서도 뭐든. 2021년에 급등 나왔을 때. 예. 이거 몇 년 됐어요. 네, 몇 년 됐어요. 예. 이거 탈출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세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 다음 대선이라든지 선거철,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이니까 2년 네. 정도는 더 들고 가세요, 최소. 왜냐하면 이거 정치 테마거든요. 정치 아, 테마 그럼 중에서도 문제가 최근에 나서야 이제 되네. 그 이준석 대표 관련 주기도 했고 국민의힘 네. 쪽 관련 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덕도 신공항이니 밀양 신공항이니 뭐 신공항 네. 이야기 나올 때마다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정치 테마가 엮일 때 얘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신공항 이야기를 했다간 큰일 날 경제 아닙니까 지금? 예. 뭐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고 환율이 막 들락날락하고 있고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무슨 신공항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공항보다는 다른 쪽에 지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얘가 움직이기에는 좀 버거운 시장이에요. 그럼 정치 테마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정치는 언제 있다? 2024년에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까지 얘는 없다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뭐 망하거나 할 것 같진 않고 회사가 지금 뭐 없어질 회사는 아니죠. 뭐라고요? 없어질 회사는 네, 그러니까 아니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어갖고 질문 안 듣고 바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망할 것 같고 지금 당장에 재무가 뭐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당장에 조금 뭐 그래도 뭐 부채 비율이 크게 뭐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은 지금 향후 한 1, 2년간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네요. 그냥 보유하시길 바라겠고 뭐 물론 1, 2년 뒤를 제가 지금 당장 오늘 앉아가지고 예측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뭐 다음 해가 됐을 때 다음 내년 초쯤 됐을 때 한번 더 보거나 한 번쯤 이렇게 중간중간 점검은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런 리스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혹여나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돌발 악재가 생겨갖고 급락 나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시고 추가 매수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2년 뒤에 봅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전화 상담 잠시 쉬어갔다가 강연회가 이번 주에도 또 많이 잡혀 있거든요. 언제 또 강연이 있는지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강연 많이 잡혀있죠. 제 강연은 오늘 오후 4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왜 반등이 나오는지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는 하락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이 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또 왜 그런지를 알아야 대처 방법을 여러분들이 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랑 다른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맞는지 아닌지 내 생각과 대조를 해보면서 아, 내 생각이 맞구나. 아니면 제 말도 일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셔가지고 좀 배워가시고 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견해를 여러분들도 넓혀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제가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에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천안도 되게 오랜만에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서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또 오프라인에서 또 재미를 느껴가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천안 근처에 계시다면 오셔서 또 많은 걸 배워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는 또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 바로 볼 텐데요. 에이블 CNC가 올라와 있습니다. 9,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10%인데요. 본전까지 올까요? 저런 질문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본전까지 올까요는 별로 좋지 않아요. 맨날 기다리는 거잖아요. 본전을 오게끔 만들어야죠. 매수가를 9,500원에 고정시키면 안 되겠죠. 일단 에이블 CNC라는 이 기업을 추가 매수해도 될까라고 한다면요. 저는 조금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화장품 업종이 사실은 적자가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들어간 기업들은 제가 투자하지를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있는데 매수가만 보면 어떻냐면은 화장품 업종을 투자하신 게 아니라 얘가 올라오니까는 따라붙은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올라왔다 빠지니까는 더 갈까 싶어서 산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화장품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물려 있다 보니까 화장품 업종이네요. 이게 되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화장품 업종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경제 위기, 경제 침체,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가 화장품 안 쓰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그거 경제학을 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된다 하더라도요. 여성분들의 화장은 짙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경제학에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얼굴을 꾸미는 데는 돈을 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화장품 업종이에요. 그래서 중국 시장 리스크가 분명 있긴 했으나 어쨌든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전부 다 흑자가 나기 시작하고 영업이익이 점점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멀리 본다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긴 하나 저는 화장품 업종 중에서도 이제 이런 기업들은 인수당하거나 뭔가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화장품 업종은 좋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실적이 많이 저조해진 엄청나게 막 적자가 나고 힘들어진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뭔가 안 좋은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요. 여기서 4,000원에서 5,500원 사이 정도에서요. 좀 시간을 잡는 걸 한 6개월 정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적어도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있을 감사 시즌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한 3, 4월쯤에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이상 급등 현상이 화장품 업종에 만약에 불어가지고 나온다면은 한 7, 8,000원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MK전자입니다. 11,5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2%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매수하신 지는 얼마 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딱 그런 케이스인 거죠. 올라갈 때 증시가 올라갈 때 따라붙었다가 지금 조정이 들어가니까 어찌해야 될까요? 계속 홀딩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인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샀으면 저한테 상담받을 게 아니고 사도 된다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사지 마라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이런 자리에 사가지고 고생을 하느냐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상담받으면 이 종목은 제대로 된 상담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행동을 옮기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많은 상담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지금 단타로 샀다라고 한다면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지금부터 사도 된다고 했고 분할 매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족조 분할로 잡아가시고 홀딩하세요라는 상담을 했겠죠. 저는요. 단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저점을 깨면 11,000원을 깨진다면 손절하세요라고 할 겁니다. 왜? 저는 밑쪽에 살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아갈 생각이 전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담이 시청자님께 도움이 될 상담일까?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청자님 NK전자를 매수하셨으면요. 이 지금 시장에 사도 된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상담받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기업을 일단 제가 객관적으로 봐드린다고 하면요.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뭐 엄청난 급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바닥을 잡고 나면은 다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저는 이왕이면은 여기 9,500원에 가깝게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여기 11,000원에 매수를 해서 들고 갈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분할 매수로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추는 것도 저는 그닥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시장이 지금 완벽하게 안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9,900원이든 저기 와서 악재가 터지면 7,500원이든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는데 그건 더 좋은 기회인데 굳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 25%, 30% 물려가지고 추가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현금 들고 손실을 0%로 가져가다가 저점에 들어가는 게 전 맞지 않나 싶거든요.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고민하셔야 되는 게 지금 행동을 옮기신 분들은요. 그냥 홀딩하세요. 그냥 홀딩하시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저랑 생각이 같아지신 거라면 저는 11,000원 무너지면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까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현대위아 77,000원 23%입니다. 77,000원에 23%요. 예. 딱 올라갈 때 따라 붙으신 거네요? 아니요, 이거 작년 3월 달쯤에 사서 한 6월 달에 반 팔고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6월에 반 파신 거예요? 7월, 8월? 작년이에요. 작년에. 작년 6월에. 뭐 그래도 올라갈 때 수익 내서 팔았네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이거 계속 지고 있는데 음. 너무 손실이 나. 그때는 85,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사실 부분 손절하고 다시 사고 또 그만큼 사고. 네, 이게 우리 나름대로 개인 이제 투자자들이 헛수를 쳤는데. 맞아요. 우리 예. 개인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굉장히 샀다 팔았다를 굉장히 아주 신적으로 기술적으로 전문가처럼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그거 못해요. 그거 개인들이 할 수 있으면 상담 안 하죠. 예, 예, 개인들이 맞아요. 샀다 팔았다를 진짜 잘할 수 있었으면 지금 통계를 내서 1,400만 개 계좌를 통계를 내보니까 98% 이상이 손실 중이래요. 손실이 물려있다는 뜻이 아니라 실현 손익이 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전부 다 손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익 중인 걸 수익이다 표현하진 않아요. 팔아야 수익인 거거든요. 맞아요. 손실도 물려 있는 걸 손실이라 잘 말하진 않아요. 개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투자하는 사람들 은 보통 그렇게 말 안 해요. 팔아야 내가 손실 내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손실 낸 계좌가 많은가 수익 낸 계좌가 많은가라고 했더니 98대인 거예요. 그러면 샀다 팔았다를 능통하게 잘할 수 있으면 전부 다 수익 낸 계좌가 많아야 되는데 그 잘못된 착각이에요. 절대로 샀다 팔았다 할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저는 모든 분들께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냥 가져갈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올라왔을 때 파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가도 되는 기업인가가 중요하고 가져가도 되는 타이밍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상한 타이밍에 시작을 했죠. 제가 1년 반 동안 현금 들고 있어라 했는데 현금 들고 있었으면 지금 이런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목을 자꾸 고르고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보고 나한테 유리한 시장이 있고 불리한 시장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에 사서 들고 가는 건 전 나쁘다 생각하진 않으나 적어도 일단 시장이 아직 바닥을 잡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 얘가 지금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사는 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시장이 바닥을 잡아준다면. 하지만 제 예상이 틀릴 수 있잖아요. 바닥을 안 잡고 또 빠질 수 예. 있잖아요. 저는 예. 그걸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내려갔을 때 5만 1,000원이든 5만 원까지 한번 밀려줬을 때 바닥이 잡힌다면 저기서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바닥을 안 잡으면 그냥 하염없이 또 4만 원까지 물려 있어야 돼요. 왜? 샀기 때문에요. 안 샀으면은 예. 현금 들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손절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고 사서 물려 있는 상태인데 손실 내고 나오진 마시고 현대위해가 나쁜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기업 자체도 지금 뭐 실적은 잘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 자동차 업황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아무것도 올라가면 전망이 자동차가 그럴 것 같아서. 안 팔려요. 예. 예. 할부 이자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차를 누가 현찰 주고 다 이렇게 삽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죠? 예. 대부분 할부로 하고 뭐 이 대출 받아서 사고 이렇게 하는데 이자가 너무 세니까 이 차값보다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맞아요. 자동차 판매량이 아마 내년, 내후년까지 점점 감소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현대위아가 같은 이런 뭐 자동차 부품 파는 회사들은 당연히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예, 떨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이게 추세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지만 조금 크게 보면서 멀리 본다면 주가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라고 본다면 다시 저기 25,000원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요. 그래서 올랐을 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어쨌든 시장 반등이 나와주면 얘는 7, 8만 원까지 한번 더 올라와 줄 텐데 그때는 놓쳐야 되겠습니까? 또 그냥 뭐 더 가지 않을까? 욕심내야 될까요? 아니요. 네. 지금은 그냥 지금 말한 걸 꼭 벗어나도 지키셔야 다팔것 돼요. 같아요. 예, 많은 회원과 맞아요. 많은 회원이 아니고 많은 시청자분들이요. 올라오면 팔아야지라고 해놓고 올라오면 더 가지 않을까요? 하고 전화가 와요. 예. 그러지 아니, 말고 근데 팔아야 이게 된다 이 오면 말이에요. 반 부분 팔고 본전 팔고 반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는 안 되고 그냥 다 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올라왔을 때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면 반 정도만 파는 게 맞는데 뭐 더 갈 거라고 예. 안 보여진다면 다 파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시청자님이 예. 현대위아가 꼴배기 싫으면 다 파는 거고 난 그래도 좀 더 지켜보고 싶은데 하면 절반 가져가는 거지 그걸 지금부터 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그 돼서 상황 정하는 게 봐서.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항상 예, 알겠습니다. 뭔가를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다 때려 맞추고 예언가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보고 합시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예. 여기서 감사합니다. 바닥을 잡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신택이요. 심택이고요. 36,000원에 30%예요. 3만
6천 원이요. 6천 원에 30%. 30%요. 네. 산지 얼마 안 되셨네요, 또.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네. 얼마나 되셨죠? 시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되셨을까요? 그럼 1년이요. 1년이요. 네. 왜 사셨어요? 이게 좋다고 그래서 다 내려간 줄 알고 샀었어요. TV에 보면 좋다고 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죠, 그죠? 네. 증권방송이 만들어진 이후로 안 좋다고 하는 종목보다 좋다고 하는 개수가요, 압도적으로 많을 거고, 증권방송이 만들어진 네. 이후로 지금까지 추천당한 종목은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넘어갈 건데, 그러면 증권방송 보고 전부 다 돈 벌어야지 왜 못 벌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네. 네, 너무 단순하지 않을까요? 그걸 보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돈을 네. 잃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뭔 차이냐면은 네. 어떤 종목이 추천 나왔을 때 나도 같이 분석을 해서 나도 좋아 보여, 괜찮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비싼 것 같아라고 하는 내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근데 네. 시청자님처럼 그냥 좋다고 해서 샀는데요, 뭔지는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사람들 돈 다 잃더라고요. 증권방송을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돈을 잃게 되어 네. 있습니다. 왜냐? 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샀을 때 바로바로 수익 나는 것도 있겠고, 샀을 때 바로 네.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생각 한번 네. 해볼게요. 이건 진짜 아주 그냥 간단한 예입니다. 시청자님 지금 네. 36,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틀 동안 네. 좀 빠져내려가니까 걱정되죠. 손실 나고 있고, 그죠? 네. 근데 자, 여기서 3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4만 5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들고 갔으면 수익일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했는데 샀는데 그 사람 틀린 것 같아 하고 3만 원에 손절하면 시청자님은 손해본 사람이지만 뒤에 다시 4만 5천 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그 사람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알 수가 없죠. 나는 손해를 봤는데 네. 그 사람이 네. 말한 대로 올라는 간 것 같고, 하지만 사자말자 수익이 안 났잖아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과정이라는 것과 환경이라는 게 다 달라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차가 몇 시간 걸립니까? 라고 했을 때 4시간 반이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차가 막히면 그거보다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중부 고속도로를 타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거기 막히면 우회해서 딴 고속도로를 타야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략을 하고 좋다는데요라고만 생각하고 샀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이 네. 지금 당장은 네. 호황이 아니라 불황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과하게 네. 올라간 거품이 빠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네. 단기적인 상승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4만 네. 원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2만 원대 또는 그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3만 원대 여기 들고 있는 사람이 단기적으로 보고 대응을 한다면 수익을 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네. 오늘 빠진 건 전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신에 이 아래쪽이 28,000원이 무너지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건 좀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을 저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자리가 바로 코앞이고 장기적으로 빠질 수 있는 자리에서 사가지고 들고 있을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네요. 위험한데요. 그러면 매도해야 되나요? 그럼 지금 TV에 나오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좋다고 해서 사가지고 물려있는데 또 TV에 나온 사람이 안 좋다고 하니까 팔아버릴 거예요? 뭐 하시는 거냐는 거죠. 생각이라는 걸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네.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 만약 32,700원이 무너진다면 단기적으로 네. 또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네. 내려갔을 때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기서 빠졌을 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으나 빠지는 게 난 싫어라고 하면 손절해야 돼요. 그냥. 누가 좋다고 한 거랑 상관없이 손절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난 빠져도 네, 괜찮아. 이 심택이라는 기업이 너무 좋고 반도체 업황도 난 나쁘지 않게 생각해. 문현진 너는 안 좋다고 하지만 난 좋다고 생각하고 실적도 좋으니까 여기서 빠져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난 다시 5만 원까지 올라올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2만 5천 원이 내려가면 더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제 이야기와 이걸 좋다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대조를 하고 시청자님도 따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대응 전략을 짜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네네. 짜드리는 게 아니라 저라면 네. 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33,000원 무너지면 손절하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추천한 사람이 33,000원 무너지면 손절하라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누구 말 들을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게끔 공부 좀 합시다. 네. 이해가 되셨어요? 저는 손절을 네네.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뭐 어려운 숙제를 냈죠. 누구는 살아해서 들고 가라는데 저는 손절하라 하니까 그죠? 네. 네, 그거를
오늘 숙제인 거예요. 오늘 중으로는 아니더라도 한 달이든 몇 달이든 공부하셔가지고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나도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저 사람 말 따를래. 네. 아, 난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말 따라야지라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 33,000원 손절 의견 드립니다. 올라오면 4만 원 가깝게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문현지 멘토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요. 네. SAMT. F? SAMT. 아, SAMT요? 네. 네, 매수가는 비중이요? 매수가는 3,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5%예요. 왜 사셨죠? 그냥 좀 제가 볼 때 그때는 회사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샀는데 좀 빠져서 이게 갖고 괜찮은 있어도- 회사를 사서 보유한다는 느낌하고요. 돈을 벌고 싶다는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왜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막 건담이라던가 뭐 피규어라고 네. 해서 막 애니메이션 캐릭터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저 그런 거 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집에다가 이렇게 많이 전시를 해놨어요. 저는 그거 다시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사놓고 팔 생각이 없으니까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물렸다는 생각 저는 잘 안 하겠죠. 그죠? 네. 그런 게 소비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되팔 생각을 했으면 박스도 안 뜯고 제일 싸게 사가지고 좀 비싸게 팔아먹을 생각하고 약간 마진을 남길 생각을 하면서 매일같이 그걸 보고 있으면서 들고 있는 게 물려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죠? 시청자님 네. 지금 SAMT를요 관상용으로 사신 거예요. 좋다고 해서 좋은 기업이니까 사놓은 거예요. 그럼 행복해 하셔야죠. 팔아먹을 생각이 아닌 거잖아요. 주식을 팔아먹고 싶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싸게 사는 게 좋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지면 빠진 대로 사는 게 맞는 거지 지금부터 사가지고 물려있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계단식 하락 나온다고. 장 아직 바닥 안 잡았다고. 종목 아무것도 사지 마라. 더 떨어질 것 같다. 더 떨어지고 나면 사면 되지 않느냐. 정말 돈을 벌고 싶은 거면 싸게 사서 팔아야지. 뭘 자꾸 지금부터 자꾸 내 창고에 내 계좌에 자꾸 박아놓을 생각을 전시를 할 생각을 하시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담을 주신 건 돈을 벌게끔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네. 이제부터는 제발 손을 대지 마세요. 추가 매수고 뭐고 그냥 하지를 마세요. 그냥. 냅둬 놓으세요. SAMT도 지금 여기서 2,400원대에서 시장이 바닥을 잡아준다면 반도체 업황이 네.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대로 그냥 막 진짜 막 멈추지도 않고 반등도 없이 그냥 쭉쭉쭉쭉 빠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반등이라는 걸 네. 주면서 파동이라는 거 만들 텐데 이걸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파도가 치면 그걸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내려갔을 때 잘 사고 올라갈 때 잘 팔고 해야 되는데 개미들은 제가 개인 투자자들은 그걸 잘한다고 했습니까? 못한다고 했습니까? 못하죠.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게 하려면 제발 네. 손대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판단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네. 일이 자꾸 커지기만 하지 해결은 더더욱 안 돼요. 그래서 네. 지금은 냅두세요. 지금 많이 네. 빠졌거든요. 방금 봤던 네. 뭐 저 심택이라는 기업은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이제 빠지고 있는 아. 초입부고 얘는 많이 네. 빠졌어요. 네. 실제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반등 나가기가 좋은 자리까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바닥을 잡아준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셔도 탈출하기 쉬울 것 같고요. 추가 매수 안 해도 네. 본전까지는 반등이 한번 올라와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대응하기가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손을 안 대야 돼요. 비중도 이미 좀 많으시기 때문에요. 여기 2,500원에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제가 네. 시장이 바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야지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다시 한번 네. 전화를 주셔가지고 얘도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대신에 이번에 매수하고 이번에 팔고 나면은 또 종목을 사서 있어야 될까요? 현금 들고 기다리다가 좋은 기회가 오면 사야 될까요? 기다려요. 네, 그 자세만 이번에 경험을 하셨으니까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괜히 사서 고생한다라는 옛날 속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들, 사서 고생한다라는 말이 지금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다들 사서 고생을 하는지 진짜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왜 그러시는지 정말 그냥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오늘도 외칩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 손절하지 마세요.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 아니더라도 현금 제발 좀 사지 마세요. 안 사면 아무 일도 발생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사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기회가 아닌 걸 어떻게 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명심하셔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한 투자자가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다립시다. 지금까지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